여기서 제가 두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마음속으로 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년이 지난 시점에서 이 4명 중 누가 가장 잘 살고 있을까요? 혹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은 지금 이 4명 중 누구와 가장 비슷한 모습으로 살고 있나요? 그래서 제가 볼 땐 이게 가장 억울한 케이스예요. 남들보다 더 열심히 살았는데 시간이 지나 보니 따라잡을 수 없을 만큼 격차가 벌어진 걸 뒤늦게 깨닫는 거죠. 누구보다 노력하고 열심히 살았는데 왜 어떤 사람은 부자가 돼서 원하는 삶을 즐기고 또 어떤 사람은 늘 팍팍하게 살고 있을까? 차이는 단순히 노력을 했냐 안 했냐가 아니에요. 내가 지금 어떤 게임을 뛰고 있고 그 게임의 룰이 무엇인지를 아는 데 있습니다. 대략 10년 전쯤이네요. 퇴근하고 자주 모여서 술자리를 갔던 친한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다들 사회초년생으로 자리를 잡아가던 때였는데 회사도 1, 2년 다니니까 얼추 적응도 되고 그 다음 스텝도 고민해보던 시기였어요. 또 이미 행동으로 옮기고 있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실명을 밝히긴 좀 그렇고 요즘 나는 솔로가 유행이니까 편의상, 영호, 상철, 영수, 광수라고 하겠습니다. 나 노무사 한번 따보려고. 나는 다음 학기에 MBA 갈 것 같아. 야, 니네 주식 안 해? 적금해서 뭐하냐? 투자해야 돈을 벌지. 근데 친구들 중에 늘 힘들어 보였던 게 광수였어요. 그땐 우리 중에 연봉도 제일 낮은데 맨날 대출 갚느라 죽겠다 하고 그땐 친구들이 불쌍하다고 돌아가면서 술값도 대신 냈던 것 같아요. 아, 지금 생각하니까 열받네. 돌이켜보면 그때 우리는 우리의 10년 뒤를 상상하며 아마도 이런 모습을 그렸었지 않을까 싶습니다. 각자 얼마나 열심히 사는지 또 얼마나 건설적으로 미래를 설계하고 있는지를 얘기하면서 말이죠. 여기서 제가 두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마음속으로 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째, 10년이 지난 시점에서 이 4명 중 누가 가장 잘 살고 있을까요? 둘째, 혹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은 지금 이 4명 중 누구와 가장 비슷한 모습으로 살고 있나요? 저는 영수였습니다. 혹은 상철이라도 조금 비슷했네요. 친구들 중에 주식은 제가 제일 먼저 시작했고 또 저도 이때쯤 회사 지원으로 MBA를 들어갔었거든요. 적금을 붓는 친구들 보면 전 그게 너무 비효율적으로 보였어요. 그때 제가 읽었던 유일한 재테크 책이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였는데 돈을 불리려면 투자는 필수다 라는 생각 정도는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제일 잘 살고 있는 건 광수예요. 친구들 사이에서 이제는 곽광수라고 불립니다.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서로 자산을 상세하게 공유하고 그러진 않지만 아마 광수가 소유한 서울 아파트들만 합쳐도 저보다 자산이 많을 거예요. 대기업을 다닌 것도 아니고 연봉도 제일 낮았던 광수가 어떻게 자산가가 됐는지도 잠시 후에 말씀드릴게요. 일단 여기서 중요한 건 어쨌든 광수와 영수는 자본주의라는 게임의 룰을 어설프게나마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영호와 상철은 그 룰을 모른 채 그냥 죽어라 달리기만 했죠. 바로 여기서 갈렸습니다. 대한민국은 자본주의 사회예요. 내가 이민이라도 갈 게 아니라면 자본주의라는 게임의 룰을 알아야 이길 수 있습니다. 이 룰에서 불을 쌓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노동소득. 직장이나 사업을 통해 꾸준히 벌어들이는 소득입니다. 이 방법은 가장 쉽고 또 일반적이지만 한계도 뚜렷합니다. 개인의 노동력. 사람이 하루에 일할 수 있는 시간과 노동력의 한계가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투자소득. 주식, 채권, 부동산 등에 투자해서 수익을 얻을 수 있죠. 셋째, 사업소득. 창업이나 자영업을 통해 돈을 버는 구조를 시스템적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다들 어릴 때 부루마블 한 번쯤은 해보셨죠? 주사위를 굴려서 전 세계 도시를 돌며 땅을 사고 건물을 올려 재산을 불려가는 게임인데요. 부루마블에도 게임의 룰이 있습니다. 첫째, 주사위를 던져서 나온 숫자만큼 전진한다. 둘째, 한 바퀴를 돌면 월급 20만 원을 받는다. 셋째, 월급을 모아 내가 걸린 빈 땅을 살 수 있고 땅에는 건물도 지을 수 있다. 넷째, 내가 소유한 땅에 다른 사람이 걸리면 통행료를 받지만 다른 사람이 소유한 땅에 걸리면 통행료를 지불해야 한다. 다섯째, 지불할 능력이 전혀 없을 때는 파산한다. 그리고 게임 종료 시 가장 많은 재산을 가진 사람이 승리한다. 저도 어릴 땐 몰랐는데 이 심플한 게임의 룰이 자본주의의 본질을 소름 돋게 잘 설명합니다. 알고 보면 영호와 상철이도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어요. 치열하게 달렸고 당연히 성공하는 길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건 뭐와 비슷하냐면요. 부루마블 게임을 하는데 나는 다른 사람보다 한 바퀴를 좀 더 빨리 돌겠다. 남들이 월급 20만 원 받을 때 나는 두 바퀴를 돌아서 40만 원을 받겠다고 노력한 겁니다. 주사위를 잘 던지는 방법을 연구하고 잘 던지기 위해 노력한 거죠. 물론 이것도 당연히 가치 있는 노력입니다. 근데 우리가 부루마블 게임을 할 때 이것만 죽어라 해서 게임을 이길 수 있을까요? 아마 시간이 지날수록 월급을 모으는 속도보다 통행료를 더 많이 내서 언젠가 파산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땐 이게 가장 억울한 케이스예요. 남들보다 더 열심히 살았는데
시간이 지나 보니 따라잡을 수 없을 만큼 격차가 벌어진 걸 뒤늦게 깨닫는 거죠. 만약 내가 지금까지 영혼한 상처리처럼 열심히 일만 하며 살고 있었다면 하루라도 빨리 내가 일해서 번 노동소득을 자본소득으로 바꾸는 게 중요합니다. 그게 투자든 사업이든 말이죠. 근데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제 경험상 그리고 주위에서도 지금까지 봐온 바로도 회사든 자영업이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분야에서 성실하게 일하고 성과를 내본 사람이라면 투자든 사업이든 역시 잘하거든요. 만약 지금 투자든 사업이든 나는 이미 하고 있다. 주사위만 열심히 던지는 게 아니라 광수나 영수처럼 마닐라, 코펜하겐, 로마 같은 땅도 사고 거기에 호텔도 짓고 있다. 그렇다면 이미 잘 가고 계신 겁니다. 자본주의에서 불을 쌓는 방향으로 제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광수와 영수는 둘 다 게임의 룰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광수가 더 많은 자산을 쌓았죠. 왜일까요? 광수는 4명 중 제일 먼저 집을 샀습니다. 빠듯한 월급에 대출 갚느라 허덕이는 걸 보면서 친구들은 불쌍하다고 했었지만 사실 이미 10년도 더 전에 서울에 작은 아파트를 하나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게 시간이 지나면서 지금은 서울 아파트 3채로 불어났습니다. 시작은 영수도 그렇게 밀리진 않았어요. 친구들 중에 주식을 제일 먼저 시작했거든요. 근데 문제는 제대로 배우지 않고 했다는 거예요. 투자와 투기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방향을 못 잡았죠. 결국 10년 전 영수는 이런 상태였습니다. 자본주의의 룰은 대충 알고 있지만 그걸 올바른 행동으로까지 옮기지 못한 상태. 그리고 시간이 꽤 흐른 뒤에야 내가 지금 잘못 가고 있구나 라는 걸 깨닫고 그때부터 공부하고 제대로 투자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무려 5년이나 지나서였어요. 그리고 그 5년의 차이가 지금의 광수와 영수의 격차를 만들어낸 겁니다. 정리하면 답은 간단해요. 첫째, 방향을 제대로 설정할 것. 둘째, 돈을 소중히 여기면서 벌고, 모으고, 빌리는데 노력할 것. 셋째, 이 과정을 시간을 들여 꾸준히 반복할 것. 이 3가지만 지키면 자산은 반드시 늘어납니다. 그리고 자본주의 게임에서 이보다 강력한 법칙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혹시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나는 아직 노동조 시작 못했는데 어쩌지? 이런 분들이 계시다면요. 축하드립니다. 저는 솔직히 조금 부럽네요. 저도 가끔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처음부터 자본주의 룰을 제대로 알고 시작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니까 지금 할 일은 간단합니다. 능력을 키우고 열심히 일하면서 자신의 가치를 높이세요. 그리고 그렇게 모은 노동소득을 투자소득이나 자산소득으로 잘 옮기면 됩니다. 스스로 가능성을 믿고 자본주의라는 게임 안에서 제대로 플레이하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저도 사업은 잘 몰라요. 제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요. 하지만 자본주의에서 투자로 게임을 이기는 방법은 잘 압니다. 특히 평범하게 회사 다니고 자영업하는 사람이 투자로 부를 축적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많이 다룰 예정이에요. 지금까지 제 얘기를 들으면서 이제부터라도 자본가가 되기 위해 투자소득 또는 사업소득을 만들어 봐야겠다라는 마음이 드셨다면 우선 자본주의에 대한 책부터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EBS의 자본주의, 로버트 기요사키의 부자아빠 가난한 아빠, 그리고 부동산에 관심이 있다면 너나이님의 월급쟁이 부자로 은퇴하라. 이 3권만 읽어보셔도 충분합니다. 오늘 영상이 자본주의의 룰을 이해하는데 힌트가 되셨을 거예요. 혹시나 지금까지 주사위만 열심히 던지면서 죽어라 쳇바퀴만 돌지는 않았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사위를 잘 던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참가하고 있는 게임의 룰이 무엇인지, 어떤 방향으로 가야 이길 수 있는지 제대로 익히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